자, 그다음 5번입니다. 운명론적 사고고 개인 책임 한계야. 네 아픈 거는 네 책임이야. 네가 그런 행동을 해서 행동을 해서 그래. 라고 하는 게 개인 책임 한계. 근데 요게 이제 사회적 책임 요구, 건강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되게 중요하다는 라논드는 생활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생활 습관이 50%잖아. 그럼 이건 개인 책임 한계일까요? 사회적 책임 요구일까요?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라논드는 네가 라이프 스타일 제대로 못해서 그래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거 건강권이 있어서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 그럼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응? 흡연구역 만들잖아요. 그래서 흡연구역 만들고 절주하라고 자꾸 하고 요게 사회적 책임의 요구, 건강권이기 때문에 사회가 자꾸 담배 못 피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 책임에서 이제는 사회적인 책임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외우셔야 돼. 시험 문제 제법 나옵니다. 예전에는 아예 여기 보기로 1, 2, 3, 4 그대로 나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뒤를 살짝 바꿔서 다음 중 옳지 못한 건 뭐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건강 개념 모델. 얘도 은근히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설명부터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무슨 모형? 무슨 모델? 생의학적 모델. 그 다음에 생태학적 모델. 자, 그 다음에 사회 생태학적 모델. 자,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모델. 자, 그 다음이 마지막이 총체적 모델. 그래서 5개 있습니다. 제목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안 외우려고 해서 문제거든요. 외우시면 조금 힘이 나요. 그러니까 제목을 딱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생의학적 모델은 뭐와 뭐의 관계다? 숙주와 병원체, 병인 간의 관계다. 제가 자꾸 병인, 병원체를 자꾸 헷갈려 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이거 구분하고 할게요. 병인이 병원체랑 똑같은 말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되죠? 누구 집어넣을까요? 똑같이 하려면 여기다 누구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될까? 대답이 안 나와. 숙주? 아니지. 숙주 아니지. 병원소. 그렇죠? 병원소, 병원체를 묶어서 병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숙주하고 병원소의 차이점은 뭔데요? 숙주하고 병원소의 차이점은 뭔데? 예, 숙주에는 인간, 동물 이런 게 숙주죠. 제 몸이 숙주죠. 근데 여기에 병원체가 들어오면 나는 병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몸에서 병원체가 나와. 그러면 나는 병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숙주하고 병원소의 차이점은 병원체가 들어있는 숙주냐, 들어있지 않는 숙주냐. 이거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병원체가 들어있으면 병원소가 되는 거고, 병원체가 없으면 숙주가 되는 거죠. 그건 저는 지금 숙주예요, 병원소예요? 모르지. 내 몸에 지금 감기 기운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거. 그래서 병원체하고 병원소를 묶어서 병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이걸 두 개를 혼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원체라고도 하고 병인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그냥 혼용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 하여튼 요겁니다. 하여튼 얘네 둘 간의 관계를 우리는 생의학적 모델. 결국 숙주 안에 병원체가 들어갔어. 그치? 그러면 나는 불건강한 거야. 근데 빠져나갔어. 그럼 나는 건강한 거다라고 보는 거야. 이거 우리 생의학적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자, 심신이원론은 뭐냐면 몸, 마음과 몸은 따로따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몸이 아픈 건 몸이 아픈 거고 마음이 아픈 건 마음이 아픈 거 따로따로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면서 이때 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몸이 아픈 거는 우리가 치료해줄게. 내가 의사거든. 그러니까 기계 나사만 살짝 바꿔주면 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이 아픈 거는 우리 인간이 못해. 이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심신이원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수술할 때 그때 당시에는 마취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취가 없어서 알코올을 먹였다, 술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을 먹이면서 계속 수술하는데 계속 아프다고 그러면 야, 술 줘, 더 먹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한쪽에는 계속 술 먹이는 거예요. 술 먹이고 계속 수술하고. 그래서 수술 다 끝나서 아, 다 끝냈습니다 하고 딱 봤더니 죽어 있어.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죽을 운명이었구나. 안타깝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심신이원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거 갖고 어떤 산부인과 닥터들은요,
엄마들이 아기 낳을 때 그렇게 비타민 C를 먹이는 사람도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 의원에서 엄마가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막 힘을 주라 하는데 엄마 힘을 못 줘? 그럼 야, 먹여. 이래. 그럼 뭘 먹여야 할때 주스를 계속해서 입에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막 하는데도 괜찮습니다. 먹으세요. 막 그러면서 한참 먹이면 기운이 난다는 거죠. 비타민 C니까. 예,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조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는 막 먹다가 토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먹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거를 좀 본딴 것 같긴 해. 하여튼 그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태학적 모델. 자, 생태학적 모델은 아까 클락이 얘기한 거. 그렇죠? 3개. 뭐였었냐면, 숙주, 병인, 그 다음에 환경. 예, 요 3개, 이게 생태학적 모델. 그래서 그림까지 그린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요 3개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중요시 여겼을까요? 환경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러면 사회생태학적 모델은 뭐죠? 숙주. 그렇죠?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이 개인 생태. 맞아? 행태. 개인 행태. 그러면 병인이 없네요. 병원체가? 아니에요. 환경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결국 병인하고 환경을 묶어서 환경이라고 퉁쳤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요 3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개인 행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개인 행태는 아까 말한 생활 습관이랑 똑같은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회문화적 모델에서는 무슨 집단을 되게 중요시 여겼는데? 준거 집단을 중요시 여겼어요. 자, 준거 집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 또는 내가 가려고 하는 집단. 우리는 공무원 할 거죠? 그럼 공무원 집단이 준거 집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뭐냐? 내가 아프냐 안 아프냐는 누가 판단해? 내가 판단해? 준거 집단이 판단해? 준거 집단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아파요 라고 해서 오늘 뭐 보건소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 거기서 야, 그렇게 아픈 거 아픈 것도 아니야. 빨리 나와. 그럼 나는 아픈 환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건소에서 너 아픈 거야. 빨리 병원에 가. 그럼 그다음부터 나는 아픈 사람이 된다. 결국 준거 집단이 아픔, 뭐 병이 있다 없다를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돼. 이걸 우리 사회문화적 모델. 그래서 지금 여러분 웃지만 나중에 보건소 가면 요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든 시립병원에 가면 요거 판단의 기준치가 역치라고 표현하는데 그 역치가 높을까 낮을까? 그러니까 역치가 낮다는 건 그 밑에를 환자라고 본다는 거죠. 그 위를 건강한 사람이라고 본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역치가 높을까 낮을까? 아니야, 헷갈린다. 위를 한자로 볼까? 한자로 보고 밑에를 건강한 걸로 보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헷갈린다. 그 역치가 높다 그래야 돼? 낮다 그래야 돼? 높은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환자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시면 나중에 시립병원에 가시든지 보험소에 가셔도 웬만한 건 아픈 건 아니에요. 토했어. 토하면 토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거는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간호사들은 토하면서 환자들한테 뭐 주사 놓고 이렇게도 합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총체적 모델, 요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총체적 모델은 4가지를 제시하네. 뭐죠? 숙주가 어떻게 내려왔냐면 인체 생리로 내려옵니다. 인체 생리. 자, 환경은 그대로 환경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개인 행태가 생활 습관이라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긴 게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의료 제도가 내려옵니다. 자, 요거 보면서 뭐 생각나세요? 누구 생각나세요? 아까 라논드랑 똑같잖아요. 라논드 인체 생리 환경 똑같잖아요. 근데 아까 라논드는 몇 퍼센트 하고 했는지 아세요? 라논드 50, 20, 20 그리고 10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총체적 모델은 좀 달라요. 총체적 모델은 이거를 또 일렬로 줄을 세워놔. 자, 제일 1위가 뭐냐면 생활 습관, 2위가 인체 생리, 그리고 환경이 3위, 그 다음이 4위가 보건의료 제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문제는 나왔었는데 이거를 다음 중 이렇게 화살표 어떤 게 크냐 이거 중요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선택한 것은 이렇게 나왔었는데 총체적 모델인지 아니면 라논드가 얘기한 거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일렬로 줄 세워놔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결국 일렬로 줄 세우는 건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돼. 1위, 2위, 3위, 4위. 이렇게 해서 총체적 모델까지 되게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줄 칠게요. 생의학적 모델.
그래서 기억본에 보시면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데카르트의 정신-육체 이원론. 저는 칠판에 뭐라고 썼냐면 신신-이원론. 자, 두 번째입니다. 육체를 기계나 부품처럼 생각했어요. 결국 의사는 기계를 고치는 기술자야.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인공장기 이식수술, 항생제 개발 등 인간 수명 연장에는 기여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뭐는 했어? 만성태행성 질환을 설명하지 못했었어요. 이거 만성태행성 질환은 왜? 병원체가 없이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설명하지 못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리을번의 구성 요소는 숙주와 병원체, 또는 병인이라고도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학적 모형, 이거는 일명 지렛대 이론이라고도 하는 거고, 숙주, 병원체, 환경이 평형을 이룰 때 그 건강이 유지되는 거다. 근데 그 균형이 깨지면 불건강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생태학, 숙주, 환경, 개인 행태. 자, 개인 행태는 생활 습관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밑에 줄에 보시면 특히 개인의 행태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얘기했습니다.